모시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그냥 풀장 한번 가죠. 풀장만 갈게요. 네, 풀장 메뉴는 5층부터 오실까요? 풀장 메뉴는 다. 어떻게 하면 돼요? 시장님 앉으시고, 총리님 앉으시고. 한 시작. 아이고, 먼저 생각해서 죄송합니다. 여기가 방금 전에 설명드린 동행식당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가 그러니까 옛날에는 서울역 앞에 가면 왜 쭉 줄 서가지고 이렇게 배식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배식하지 않습니다. 네, 그 쪽방촌 한 군데마다 한 10대 군데씩 계약을 해가지고 본인들이 가고 싶은 식당에 가고 싶은 메뉴를 드시게 해드렸는데 그 효과가 보통 이분들이 밖에 나오는 게 귀찮으셔서 그냥 막걸리 한잔 하시고 배가 부르니까 그게 이제 쌓이면 영양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한 끼씩이라도 드시러 나오면서 이제 뭐 리듬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 도움이 되거니와 보통 이 식당 사장님들이 사랑방 주인 역할을 해주세요. 그래서 뭐 아무개 씨 오늘도 오셨네. 오늘은 뭐 설렁탕, 뭐 육개장 이렇게 하면 인간관계가 생겨가지고 밖에 안 나오시는 분들이 밖에서 나와요. 그게 정말 좋고. 네, 라이프 사이클이 생기고 외롭지 않고. 외로움이 없어지고요. 그래서 영양 상태가 좋아지니까 이제 생애 의욕도 생기고.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주문을 먼저 빨리 해달랍니다. 여기가 순댓국도 있고요. 또 매운 게 싫으시면 소머리 곰탕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진짜 먼저 네. 부모님부터 먼저 좀 저는 순댓국 먹어요. 순대국 하시죠. 저도 순대 하겠습니다. 순대 괜찮으세요? 저도 그럼 순대국. 저희 순댓국으로 4개. 네. 그런 식이 돼서 하여튼 커뮤니티가 생겨가지고 그 미담 사례가 많습니다. 네, 어느 김밥집은 뭐 오면은 이렇게 싸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정이 쌓여가지고 이분들이 보통 마음 붙일 데가 없는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 와가지고 먹으면서 좀 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애 의욕이 생겨서 뭔가 이게 그 전기가 되는 사례들도 많이 생기고 정말 아주 성공한 잘하시는 정책. 지금 제가 보니까 네. 우리 서울시가 하시는 게 중앙정부가 사실 이런 복지제도를 완전히 바꿔야 하는 그 방향을 먼저 시험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미 뭐 성과가 나왔으니까 더 좀 빨리 좀 이런 동해식당이나 옹기창고 같은 게 작은 것 같지만 이게 제가 굉장히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는 아이디어들이 직원들한테서 나온 겁니다. 직원들한테서 나온 거예요. 공무원들한테서. 그러니까 의논합시다. 상의하는 게 최고라니까 요즘에. 이게 와가지고 이제 저희가 동행외력특별시라고 이제 약자와 동행을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강조를 하니까 직원들 사이에서 그런 게 이제 바텀업 방식으로 아이디어가 나와서 이런 변화가 이번에 좀 뭐 우리 공약도 만들고 하는데 그동안에 우리 시장님께서 내세웠던 하여튼 약자와의 동행 또 가시 성장 이런 데 대한 그런 대책들을 저희가 좀 허락을 받아서 대폭 좀 포함을 좀 시켜도 되겠습니까? 아니, 물론입니다. 아니, 우리가 증인입니다. 제가 출마는 못하지만 제가 준비했던 정책은 출마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어느 자리에서 했는데요.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라도 어떤 후보분이라도 저희가 가지고 있어 서울시가 시행하던 정책들 시행하기 위해서 상세한 내용이 필요하면 여야 구분 없이 어느 분에게라도 다
오픈해서 드리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아, 잘하셨어요. 이게 선점하시는 게 임자입니다. 그리고 이미 약자와의 동행 관련해서는 총리님 시절에 서울시에 버스 건의를 해주셨잖아요. 146.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그것도 조금 업그레이드가 된 게 이제 그 해에는 그 15분 땡겨서 운행한 덕분에 많은 호응이 있었는데요. 얼마 뒤에 자율주행 버스가 가능해졌거든요. 그래서 자율주행 버스를 시범 운영하는데 첫 노선을 바로 그분들을 위한 운행으로 바꿨습니다. 총리님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그 버스 노조분들이 조금 맞아요. 반대가 있었잖아요. 일을 좀 더 해야 되나. 네, 일찍 출근해야 되니까. 근데 자율주행 버스는 노조 눈치 안 봐도 돼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 자율주행 버스를 맨 처음에 거기다 투입해가지고, 그러니까 최첨단 기술은 약자를 위해서 써야 된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서 지금은 그게 좀 총리 저 덕분에 많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버스는 기사가 있습니까? 이제 두 개가 다 동시에 운행하는 거죠.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자율주행. 완전히 그냥 기사 없이 근데 지금은 5단계가 아니라서 허용이 안 되죠. 한 명이 앉긴 앉아야 됩니다. 네. 그 대신에 뭐 손은 놀고. 그렇죠, 그렇죠. 운전은 안 해요. 한번 맛을 좀 보시고요. 식사를 한번 떠야 우리 기자님들 찍고 카메라도 돌리고 저희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숟갈 드시는 것까지 찍고 먹겠습니다. 얼마나 맛이 있는지. 네. 예. 새우젓 필요하시면 아, 맛있네요. 국물이 아주 진하네요. 여기까지 찍고 기록에 전환하겠습니다. 자, 오늘 자리는 질의응답 자리는 아니고요. 아무래도 오늘 좀 일정을 한 다음에 우리 후보님 호감을 좀 주는 자리 그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그 아침에 출마 의사를 밝히고 오늘 이 쪽방촌 마을을 처음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우리 오세훈 시장께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런 약자와의 동행 이런 모토를 걸고 그분들이 이렇게 본인들의 다 개인적인 이런 자존심을 유지하면서도 이 시로서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있을까 하는 많은 일들을 해오신 거를 제가 잘 알고 있고 또 그래서 중앙정부로서도 이러한 그 일종의 그 새로운 하나의 그 복지 정책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그런 재원을 그냥 막 똑같이 모든 사람한테 풀어주고 그것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기에는 재정이 너무 많이 들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잘 조정을 하고 해가지고 어려운 사람한테 그 소위 목표를 제대로 정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자기의 주어진 그런 복지 혜택을 선택에 따라서 가장 자기의 효용성이 높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그것이 이제 복지 정책의 항상의 고민 중에 하나인데 서울시가 그런 거를 여러 프로그램을 그동안에 실질적으로 좀 시범 사업들도 했고 실제로 도움이 되는 사업들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앞으로 우리 복지 정책의 기본은 어려운 분들한테 지원을 해주되 그 지원을 받으신 분들이 그 지원받은 거를 어떻게 쓸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의 어떤 선호, 선택 이런 것에 따라서 쓸 수 있도록 그러한 정책으로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떤 물건을 그냥 이렇게 나눠드리는 것보다는 일정한 그 재원을 들여가지고 그 재원을 가지고 자기가 가장 하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을 좀 하도록 하는 거 그런 정책을 우리가 그런 쪽으로 많이 좀 전환을 해야 되겠다. 저희는 그렇게 믿고 있고 오늘 우리 서울시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범 사업을 보면서도
역시 그런 쪽의 방향이 옳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좀 보수의 가치와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것이 같이 이렇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다. 저는 이제 그런 확신을 다시 한번 가지게 됐습니다. 저는 서울시가 한 그동안의 많은 정책을 우리 시장님께서는 이번에 일단 그 출마를 좀 안 하셨습니다만 서울시가 개발한 좀 많은 정책을 저희 정책으로 좀 검토하고 좋은 것은 과감하게 이렇게 좀 저희가 좀 채택을 할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아침에 말씀드릴 때도 그런 그 약자와의 동행 이런 것들이 결국 뭐 국민과의 동행이다. 저희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되게 뭐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식사는 하셨어요? 아이고 어떻게 하지? 이 옆에 순댓국 굉장히 맛있던데. 어떡하지? 네. 하여튼 앞으로도 좀 자주 뵙겠습니다. 자주 뵙고 또 대화를 좀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다음 일정 호남인데 그 의미 중 하나만 설명해 주세요. 결국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 민생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려면 결국 통합, 상생 이런 쪽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저는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뭐 민생 경제 이런 쪽에 많은 이제 변화와 개혁이 필요한데 지금처럼 이렇게 사회가 분열되고 자기의 어떤 그런 하고 싶은 것만 쫓고 또 남의 얘기는 안 듣고 본인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하는 이런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뭐 확증 편향 또는 뭐 반지성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좀 조화를 이루고 상생을 하고 협치를 하고 이런 것들이 저는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광주의 어떤 그런 상징적인 그 상징성도 그렇고 특히 5.18이라는 우리 모두가 정말 굉장히 가슴 아픈 그런 그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이어서 제가 보기에는 제가 대통령으로 출마를 선언한 첫날에 제가 광주에 5.18 묘지를 가야 되겠다 그렇게 제가 마음을 먹고 준비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또 너무 막 미리 이렇게 알리거나 하면 그것이 가지는 일종의 그 과거의 정치인들이 하고 있는 일종의 그런 그 뭐라 할까요 조금은 그냥 의례적인 이런 것으로 알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걱정을 해서 좀 조용히 다녀오자 이렇게 했는데 그게 어떻게 좀 뭐 자동차도 어레인지하고 뭐 하다 보니까 그냥 또 좀 알려진 것 같습니다. 저희 기본적인 마음은 우리가 5.18에 대한 그것이 가지는 우리나라 전체 국민들의 통합 이런 것과 이런 것에 대해서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대통령이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다면 광주의 5.18에 의해서 그런 그 불행한 일로 인해서 희생되신 분들에 대한 일종의 그 마음속으로 정말 이런 일들이 우선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의지와 이분들이 그동안에 가졌던 여러 가지 마음의 응어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일 먼저 좀 그런 데 대한 그 하나의 인식과 배려 이런 그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조용히 저희는 다녀오려고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소감하고 그러니까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총리님께서 생각하시는
단일화 방식이나 단일화 시한은 아니, 저기, 죄송합니다. 저희 원칙을 시켰으니까. 네. 네, 특방사에서 지금 브리핑을 열고 있는데요. 네. 이 장소를 선택하신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결국 이제 우리가 사회적으로 통합하고 하려면 역시 중요한 것은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기본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오늘 워낙 노세훈 시장님이 그동안에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그런 슬로건 내지는 철학화해서 많은 일들을 해오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중앙정부 차원에서 좀 더 확대하고 확충하고 또 좋은 아이디어는 적극적으로 저희의 공약으로도 좀 채택을 해가지고 같이 좀 일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뜻에서 왔습니다. 오늘 방문하신 소감 한마디만 말씀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저희가 양해를 구했지 않습니까? 고맙습니다. 감동했습니다. 어떤 점에서 감동하셨을까요? 옛날 같으면 이런 지원을 받고 하는 분들이 이런데 와서 누구하고 뭘 하는 거를 좀 꺼리기도 하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이 방법은 옳다. 네, 또 뵙겠습니다.